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서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먼저 전자서명의 배경,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럼 이 전자서명의 기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 전자서명 알고리즘으로 세 가지 RSA, DSA, EC, DSA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RSA는 이전에 암호화, 복호화에 사용된다고 설명을 했었고, 이거를 전자서명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RSA를 이용한 전자서명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 DSA는 Discrete Logarithm Problem에 기반을 둔 문제인데, 알고리즘인데, 이 디펠만 엘갈마를 얘를 EC DPL만 EC 엘갈말로 나타냈던 것처럼 이 DSA도 EC DLP 상의 문제, EC DLP 상의 알고리즘인 EC DSA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DSA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면서 EC DLP 문제로 바꾼 이 EC DSA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서명이 필요한 이 필요성은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렇게 앨리스가 자동차 판매원 밥에게 분홍색 자동차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주문을 해서 밥이 그에 맞춰 주문을 넣고 자동차가 나와서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인도하려고 하는 직전에 앨리스가 나는 분홍색 자동차 주문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주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해서 계약서에 앨리스가 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발뺌을 해도 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여기 네 서명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 증거로서 이 반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종이 문서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 등에 수행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서명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하지만, 이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비슷한 이 서명과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 판매원 밥은 이 서명을 자신이 이 주문서를 날조하지 않았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서명은 이 앨리스 거다, 본인이 조작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앨리스가 분홍색 자동차를 주문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이 암호 기술 중에 이 대칭키 암호도 있고 공개키 암호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배웠던 이 공개키 암호 기술보다는 조금 더 단순했던 이 대칭키 암호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 이 대칭키 암호로도 이러한 나중에 부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대칭키 암호는 앨리스와 밥이 둘 다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3자가 오스카가 나타나서 이 앨리스와 밥이 둘이서 하고 있는 것을 조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앨리스가 밥 거를 조작하고 밥이 앨리스 거를 조작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둘은 같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칭키 암호 기술로는 이러한 부인을 하는 것을 추후에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공개키 암호 기술이에요. 앨리스가 주문한 내역에 대한 서명을 앨리스만 가지고 있는 개인 키를 이용해서 서명을 만들게 되면, 이 서명은 개인 키가 없으면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단순히 이 밥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개키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서명을 만들 때 이 개인 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추후에 이렇게 발뺌하고 하는 이러한 부인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부인 방지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개키 암호 기술을 사용하면 부인 방지 기능이 제공되죠. 자, 그럼 이 전자서명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서명을 보내는 경우 먼저 앨리스는 이렇게 공개키쌍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A의 앨리스의 공개키 PUK, 퍼블릭 키 A와 이에 대응되는 개인키, 프라이빗 키, PRK-A 이렇게 공개키 쌍을 만들고 이 중에서 이 공개키만 밥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달해야 될 메시지 X가 있으면 우리 서명할 때 어떻게 하죠? 이 문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름 적고 여기에다가 서명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문서에 이 서명을 더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위에다가 더 쓰게 되는 거죠. 이 디지털 서명, 이 전자 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서명을 만들어서 이거를 뒤에 덧붙이게 돼요. 그리고 이때 서명을 만들 때 얘는 서명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를 넣고 그리고 개인 키를 섞어서 이 서명 S를 만들어서 이 X 뒤에 이렇게 덧붙이게 되죠. 그럼 이 앨리스는 원래 있던 메시지 X와 덧붙인 서명을 함께 묶어서 밥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서명을 생성하는 얘는 이 메시지와 함께 넣는 이 키로 개인 키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 키 보유자만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밥은 이 X하고 S 이 메시지와 서명을 받아서 이 검증하는 알고리즘 돌리는데 이때 검증할 때에는 서명할 때 사용됐던 이 개인 키와 대응되는 함께 만들었던 하나의 사인이었던 이 퍼블릭 키 얘를 검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 결과가 true 또는 false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서명을 생성할 때에는 메시지와 개인키가 필요하고 검증할 때에는 메시지와 공개키와 서명 이 세 가지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검증 결과가 여기서 false가 나온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이 경우는 X 또는 S가 달라지던가 아니면 서명 생성할 때 사용됐던 개인키 그리고 검증할 때는 그와 대응되는 하나의 쌍이 공개키로 검증을 하는데 생성될 때 사용되는 애와 검증될 때 사용하는 애가 서로 대응되는 키가 아닐 경우에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alse가 나온 경우는 단순히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통신 오류 등이 발생하든가 해서 X나 S가 오류로 인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격자가 이 X의 내용을 자신이 원하는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변경을 하고 그 경우에는 이 서명도 위주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X하고 S 값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공격자는 이 프라이빗 키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S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그 같은 경우에는 이 서명 검증 결과가 false로 나옴으로써 이 공격이 시도됐음 또는 통신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전자서명이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서명은 개인 키를 가진 사람만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 키는 이 보유자가 한 명밖에 없죠. 이 점이 바로 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하고의 큰 차이점입니다. 개인 키 보유자는 한 명뿐이다. 그래서 이 점을 이용을 하면 이 세 가지 기능이 세 가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공격자는 서명을 위조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서명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메시지를 위조해서 달라지게 되면 서명도 그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이 공격자의 경우에는 서명을 위조하려면 개인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개인 키가 없다면 서명을 위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변경 없이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메시지가 변경되면은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변경 여부를 수신자 측에서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이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명을 보냈을 때
이 수신자 측에서는 이 서명이 유효하다라는 것은 이 상대방이 이 서명을 검증할 때 사용된 공개키와 대응되는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인키 소유자, 보유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상에서는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아니죠. 이 네트워크 상에서는 디지털 정보만 있기 때문에 지금 나랑 통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서명이 유효하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이 개인키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다라는 것을 인증, 보장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통신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등이 아니고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요 무결성에서 나왔던 요 말이 다시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이 개인키를 가진 송신자는 서명을 생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명을 포함된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추후에 나 이 메시지하고 서명을 보낸 적 없어 라고 추후에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서명 자체를 생성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키를 가진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방지하는 것이, 이렇게 발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서명은 무결성,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 있는, 또는 메시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거를 알게 해주는 무결성을 보장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네트워크 상에서 이 서명을 유효하면 상대방이 누군지 보장하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인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에 대해서 추후에 나 이거를 보낸 적 없어 라고 부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 이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RSA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이 공개 키쌍을 생성하는 방법은 RSA의 암호화, 복화를 할 때 생성했던 키쌍 생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공개 키는 n과 2고 이때에는 두 소수 PQ의 곱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키 2는 이 phi-n, 이 phi-n은 P-1과 Q-1의 곱이었죠. 그래서 이 1과 이 두 수 사이에서 랜덤하게 고르고, 그리고 이 phi-n과 서로 소인, 즉 최대 공약수가 1인 2를 고르면 되죠. 이때 여기서 최대 공약수가 1인 2를 고르는 까닭은 요 뒤에서 이렇게 개인키를 고를 때 그 이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개인키는 D 또는 이 PQ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D는 2의 역수입니다. 이때 모두 phi n에 대해서 역수가 돼요. 다시 이때 2에 대한 역수 D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2와 phi n이 서로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CRT, Chinese Remainder Theorem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요 개인키 D 대신에 PQ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N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P, 모두 Q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게 되죠. 자, 그 다음 서명을 생성하는 과정은 이 서명 생성 알고리즘에서 요 개인키를 이용해서 요 메시지 X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데 그에 대한 수식은 그냥 X의 D승 모드 N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메시지 X를 개인키 D를 사용을 해서 암호화한다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서명 S는 메시지 X의 뒤쪽에 덧붙여서 같이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서명 검증은 이 서명을 요 공개키로 검증 알고리즘 돌리는데 그 수식은 이와 같습니다. 요 서명을 공개키 2로 지수승으로 해서 요 모듈라 지수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이 X'이고
이 X'을 원래 메시지 X와 같은지 비교해서 같으면 서명이 유효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은 서명 S를 공개키 2로 복화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RSA는 전자서명만을 위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 암호화도 수행을 하는 알고리즘이죠. 즉 암호화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전자서명을 생성 검증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RSA를 이용한 암호화 복화 과정을 먼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RSA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배웠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배웠죠. 그래서 이 RSA를 이용한 암호화와 이 전자서명 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호화의 경우 이 사용자 A가 B한테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B가 그에 앞서 공개키 쌍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즉, 요 공개키 PUKB와 이와 대응되는 함께 만들어진 개인키인 PRKB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 사용자 B는 이 중에서 공개키만 이렇게 전달을 사용자 A한테 하게 되죠. 그럼 이 사용자는 전달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 요 평문 X라고 하면 그거를 요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암호화는 이 공개키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공개키는 말 그대로 공개되는 키라서 이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해서 이 암호문을 보내게 되면 사용자 B는 이거를 받아서 개인 키로 복화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복화할 때 사용되는 이 복화 키는 사용자 B만 가지고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B는 이 혼자만 이 키를 가지고 있도록 잘 보관을 해야 되고 남한테 노출이 되면 안 되는 혼자만 가지고 있는 키죠. 그래서 이 노출 없이 혼자만 잘 가지고 있었다면 이 암호문은 이 키가 없다면 절대 복화해서 다시 평문을 생성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 복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RSA는 이 암호화 과정이 그냥 이 평문이 X면 X를 공개키 2로 지수 연산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듈러스로 n을 사용을 해서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2는 공개키라서 꼭 사용자 A가 아니더라도 이 공개키만 전달받으면 누구나 이러한 연산을 암호화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복화를 할 때에는 이때 암호문 Y를 받아서 개인 키인 D로 지수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개인 키는 사용자 B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딴 사람은 이러한 이 복화 과정을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이 수신자, 사용자 B만이 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 A가 B에게 전사 서명을 보내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A가 먼저 공개키 쌍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PRKA라고 하는 개인키, PUKA라고 하는 공개키, 서로 쌍이 되는 이 공개키 쌍을 만든 이후에 그중 공개키인 PUKA만 사용자 B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이 보낼 메시지에 이 서명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개인키를 가지고 서명을 생성하는데 이거는 이 개인키로 암호화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식도 동일합니다. 요 X를 지수 연산을 하는데 사용되는 키만 요 2가 아니라 공개키 2가 아니라 개인키 D를 사용을 해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서명을 메시지와 함께 덧붙여서 보내게 되죠. 이 사용자 B는 이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서명을 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명 검증을 하는데 이 검증하는 과정이 이 아까 사용자 A에게 받은 이 사용자 A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복화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복화하는 과정과 동일한데 사용되는 키만 요 암호화 복화 과정에서는 이 복화할 때 개인 키가 사용됨으로써 개인 키를 가진 사람만 복화가 가능했고, 근데 서명 검증할 때 복화는 개인 키가 아니라 공개 키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공개 키, 빨간색으로 개인 키를 D를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 공개 키를 이용해서 지수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B는 그때 나온 값과 그 X'과 아까 메시지 받았던 X하고 같은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같으면 유효한 서명이구나 해서 이게 사용자 A가 보낸 거다라고 하는, 상대방이 사용자 A다라는 인증도 되고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도 되고, 나중에 이 메시지를 사용자 A가 나 안 보냈어 라고 부인하는, 그런 부인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때 보낸 이 서명과 메시지에 대한 검증은 이 공개 키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추후 부인하더라도 요 서명과 메시지를 가지고 뭐 문제가 생겨서 법원에 가더라도 얘네를 보여주고 요 공개키를 같이 주면 요 공개키로서 얘네가 사용자 A가 보낸 게 맞다라고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화하는 과정은 누구나 이 공개키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서명이 맞는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그 종이 서류에 서명을 할 때 서명해야 되는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만 서명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페이지는 교체해서 위조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의 매 장 그 도장을 찍던가, 이게 같은 한 쌍의 서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두고 같이 모아두고 이렇게 가운데 도장을 찍는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도 매우 짧을 수도 있고 매우 길 수도 있어요. 이 메시지가 짧을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암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암호 연산이 X, D승, 모드, N으로 이때 X는 N보다 작은 값이기만 하면 이 암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호할 때에도 원래 값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하고 비교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 메시지가 매우 길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의 길이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짧게 만들기 위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해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암호화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증할 때에도 이 메시지를 해싱해서 나온 값과 복호한 값을 비교를 하게 되죠. 요때 요 해싱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요 해싱은 요 안에 어떤 값을 집어넣던 그 결과는 이 동일한 길이에, 보통 요 암호에서 사용되는 요 해시 함수는 160bit이나 256bit, 384bit, 512bit에서 딱 정해진 길이의 짧은 값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짧든 매우 길든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고정된 길이의 짧은 값, 160에서 한 512bit 정도의 짧은 값으로 내보내게 되면 이 메시지 길이에 상관없이 이 결과는 항상 고정되고 짧은 값이기 때문에 전혀 암호하거나 복호하는 데 문제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추후에 나올 DSA나 ECDSA도 메시지 전체에 대해서 서명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한번 해싱을 해서 짧고 고정된 길이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서명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할 때에도 해싱한 값과 검증을 수행을 하게 되죠. 요 RSA를 이용한 전자서명의 속도 향상 방법을 살펴보면 이거는 예전에 살펴봤던 RSA 암호화, 복화할 때 사용했던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키가 사용될 때 사용되는 요 서명 생성하는 과정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차이니즈 리메인더 티어링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요 RS의 암호화 복화해서 할 때에는 이 복화할 때 D가 사용될 때 D 대신에 PQ를 사용을 했었죠. D와 N으로 연산을 할 때 이거 대신에 PQ 가지고 연산을 한 게 요 차이니즈 리메인더 티어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명 생성할 때 D하고 N을 쓰죠. 그래서 요 서명 생성할 때 마찬가지로 PQ에 대해서 수행하는 요 차이니즈 리메인더 티어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명을 검증할 때에는 2가 사용되죠. 이때는 예전에 배운 요 RS의 암호화 복화할 때에는 암호할 때 2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서명 검증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때 2를 작은 값, 뭐 3이나 아니면 한 16빗 정도 되는 소수를 사용함으로써 요 서명 검증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RS의 전자서명에 대한 서명 위조 공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 N과 이 공개키를 전달해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얘는 공개키이기 때문에 뭐 앨리스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오스카라고 하는 공격자도 이러한 요 공개키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스카는 임의의 서명 S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S를 공개키 2승을 해서 X를 만들어요. 그럼 이때 X가 평문이 되고 요 S가 서명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평문 X를 D승을 해서 S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S를 2승을 해서 X로 만들었죠. 즉 평문을 선택한 다음에 그에 맞는 서명을 만든 게 아니라 서명을 먼저 선택을 하고서 그에 맞는 평문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 공개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명에서 평문을 얻어내는 이런 역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만족스러운 X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만족스러운 X가 나오면 그 X와 S를 같이 보내면 앨리스 입장에서는 지금 S에서 지금 X 값을 뽑아낸 거죠. 검증하는 것도 다시 S에서 S에 2승을 해서 X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 시나리오는 매우 가능성이 있는 공격 방법이지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S로부터 만족스러운 X를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앞서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요 메시지 X가 있으면 X에다가 요 X를 바로 요 X에 대한 서명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요 X를 한번 해싱을 거쳐요. 해시를 거친 다음에 X'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 X'에 대해서 서명을 해서 S를 만들게 되죠. 따라서 요 S에서 요 X를 만들려면 요 해싱하는 과정까지도 역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해시에서 나온 값 요거를 사실 바로 서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얘는 좀 짧은 값이라서 여기에다가 앞, 뒤로 뭔가 패딩이라고 하는 뭔가 이 값을 더 붙여서 우리가 모드 n에 대해서 연산을 하잖아요. 이 모드 n과 동일한 길이로 맞춰줍니다. 이 길이를 모드 n 할 때 이 n과 동일한 길이로 맞춰준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s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패딩 해주는 값이 더 붙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패딩 해주는 게 어떤 형식을 어떤 포맷이 있어요.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형태가 포맷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요 S로부터 요 X를 만들었을 때 요 X가 메시지에 대한 해시값도 있고 특정한 포맷을 딱 갖고 있으면서 여기만 딱 해시값 갖도록 만드는 게 또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러한 공격이 언뜻 보면 유효해 보이지만 해싱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패딩도 해서 어떠한 특수한 형태대로 패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S로부터 X를 U1 X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확률상 거의 0과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조 공격은 저절로 해싱과 패딩에 의해서 저절로 방어가 됩니다. 다음은 DSA라고 하는 디지털 시그네처 알고리즘, 말 그대로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이 전자 서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표준으로 이 미국의 리스트라고 하는 기관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갈말을 이용한 서명 스킴이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엘갈말 서명 스킴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요거를 기반으로 만든 요 DSA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요 엘갈말 서명 스킴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고 바로 요 DSA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DSA 알고리즘은 P와 Q라고 하는 두 소수를 사용하고 이 보안 강도에 따라서 이 PQ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P가 1024일 때 Q는 160, 그리고 서명은 이 PQ에 대해서 만들어진 서명은 320빛을 갖고 그때 보안 강도는 80빛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는 보안 강도는 128이고 이게 AS 128빗 키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보안 강도입니다. 이러한 보안 강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P는 3072, Q는 256빛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다양한 보안 강도와 파라미터 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 요거를 선택을 해서 알고리즘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24빗 DSA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 생성하는 과정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1024빗 소수 P를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수 P를 생성을 한 다음에 P-1을 하고 이 P-1이 또 약수를 갖겠죠?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 중에서 160빗 인수, 소수 인수를 갖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때 P가 소수라고 했었지 P-1은 소수가 아니에요. 얘는 당연히 1이나 P-1이 아닌 자기 자신과 1이 아닌 다른 인수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60빗 소수 약수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을 반복해서 소수 P와 Q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이 두 가지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PQ를 찾아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얘 원소 중에서 오더가 Q가 되는 원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원소에 대해서 오더가 Q라는 것은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G11 아스테리크, 즉 0을 제외했으니까 1부터 10 원소에 대해서 이 지수 연산을 수행할 거예요. 자, 1승, 2승, 3승 이런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지금 보면 모두 10승일 때 여기가 10일 내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는 P-1승 하면 1이 된다고 썼어요. 모두 P에 대해서 이 P-1승 지수 연산을 하면 이렇게 P-1이 10이죠. 그래서 10승 했을 때 모두 1이 돼요. 지금 여기가 P-1승 했을 때요. 하지만 꼭 P-1승을 해야 딱 이때 1이 되는 게 아니고 이 P-1의 약수인 5나 2나 1에서도 1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1이죠. 여기서 1이고 여기서 1. 그래서 보면 요 2나 6이나 7이나 8 얘네들은 딱 10승 했을 때만 이렇게 1이 돼요. 그래서 얘는 10개 곱해가는 과정에서 10개의 숫자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개수도 10개고 딱 10승 해야지 1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의 오더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3, 4, 5, 9 얘는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5개밖에 안 돼요. 3, 4, 5, 4, 1이고 또 여기 3, 4, 5, 4, 1이죠. 그래서 딱 5승 했을 때 1이 나오기 때문에 A에 5승 했을 때 1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다시 전체 제곱하면 그게 바로 A의 10승이 되고 그게 또 1이 되죠. 그래서 5승만 해도 1이 나오고 당연히 5승일 때 1이기 때문에 10승일 때도 당연히 1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보라색에 있는 애들이 5승을 해야 1이 나오고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도 5가지죠. 그래서 얘네는 오더가 5가 됩니다. 그리고 이 10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하면 1이 나오고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도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오더가 2가 돼요. 자, 이제 어떤 원소에 대해서 오더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지금 지수연 요 곱셈 연산에 대한 그룹이다. 그러면 그 원소의 오더는 곱셈을 반복했을 때 언제 처음으로 1이 나오냐, 또는 이 곱셈 연산을 반복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그렇게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 곱셈을 반복했을 때, 곱셈을 10번째 했을 때 10승 했을 때 1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원소들도 10개죠. 그래서 얘네들은 오더가 10. 자, 보라색 애들은 5승 했을 때 1,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들도, 원소들도 5개라서 오더가 5예요. 이 10 같은 경우, 주황색으로 표시한 10은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도 2개, 또 2승 했을 때 1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오더가 2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오더가 Q가 되는 원소가 반드시 존재하고, 이 오더가 Q가 되는 원소 G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0하고 Q 사이에서 랜덤한 임의의 정수를 선택을 하고, 이때 이 D는 개인키가 되고, 이 D를 G의 D승을 함으로써 공개키 Y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키는 이때 맨 처음 생성했던 이 P랑 Q, 그리고 오더 Q가 되는 G, PQG, 그리고 개인키로 가지고서 연산을 해서 만들어낸 이 Y까지가 공개키가 되고, 이 D가 개인키 D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서명 생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을 생성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RSA 서명 생성과 마찬가지로 서명 생성은 알고리즘을 타지 않고 생성할 때는 항상 개인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키 D를 사용하게 되고, 이 D 외에도 랜덤한 어떻게 보면 임시키라고 할 수 있는 이 K라고 하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임시키로서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K는 0에서 Q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G를 이 K를 이용해서 지수연산하고, 근데 이 지수연산은 모드 P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1024빗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 연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Q로 모듈라 리덕션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R은 Q로 결과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160빗이 되죠. 그 다음에 메시지를, H는 해시 함수를 의미해요. 뭐 샤1이나 샤2 등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암호 해시고, 이 샤1, 샤2 등의 암호 해시는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가 길든 짧든 상관없이 딱 정해진 길이로, 짧고 정해져 있는 길이, 고정된 길이로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해시 값에 더하기 개인키, 그리고 앞서 구한 요 R, 그리고 아까 요 K 있죠?
K는 Q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K도 160bit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R은 모두 Q했기 때문에 얘도 Q가 160bit이니까 R도 160bit. 이때 메시지는 요 P가 1024고 Q가 160일 때 요 해시로는 이 해시 값도 160bit이 나오는 해시 함수를 거기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얘도 160bit. 요 D도 Q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도 160bit. 그 다음에 R은 좀 전에 160bit이라고 했죠. 그래서 K도 160bit인데 역수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요 가정들이 또 다 모두 Q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도 다시 결과 160bit이에요. 그래서 요 S하고 요 R하고 S를 묶어서 서명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도 160bit, S도 160bit. 그래서 총 320bit이 됩니다. 보면 다 최종적으로 모두 Q에 대해서 연산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두 Q에 한 결과 RS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DSA 알고리즘은 서명의 길이가 Q의 길이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Q 길이만큼 갖는 값이 2개라서 Q의 2배 길이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명 검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검증이기 때문에 공개키가 사용됩니다. 이 y값, g의 d승에서 얻어진 이 y값을 사용을 하게 되죠. 살펴보면 아까 생성한 서명 있죠? R하고 S를 입력으로 사용을 하겠죠. 얘네들을 검증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S에 대해서 여건을 구합니다. 모두 Q에 대해서 여건을 구하고 여건 W에다가 메시지에 대한 해시값을 곱해서 U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W에다가 R을 또 곱해서 U2라고 하는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G를 U1 승하고 공개키 있죠? 공개키를 U2 승한 다음에 곱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한 지수환산들은 다 모두 P에 대해서 수행돼요. 지수환산들은 모두 P에 대해서 수행되는데 나머지는 다 모두 Q에 대해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Q에 대해서 수행하고 모두 P에 대해서 수행하고 모두 Q에 대해서 수행을 해서 V를 얻어내고 만약에 V가 R과 같으면 유한 서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V가 R과 같으면 유한 서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G가 Q승했을 때 1이 되도록 선택된 값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Q가 5였어요. 그러면 G의 5승이 1이라면 G의 10승은 어떻게 되죠? 1이죠. 왜냐면 얘 2배니까 여기가. 만약에 10승이 아니라 13승이면 어떻게 할까요? 13승은 결국은 G의 3승하고 같아요. 왜냐면 G의 13승은 5승하고 5승하고 3승을 한 거죠. 그래서 5로 나눈 나머지인 3승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따라서 G의 Q승은 1이기 때문에 만약에 G의 X승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X승을 일일이 다 할 게 아니라 X가 큰 값이면 모두 Q로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지수를 해도 동일해요. 왜냐면 G의 Q승이 1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G의 U1승에 Y의 U2승. 근데 U1이 뭐냐면 W랑 HM이에요. W랑 HM. Y는 뭐였냐면 G의 D승이에요. G의 D승. 그 다음에 이 U2가 뭐였냐면 WR이에요. WR. 근데 지금 보면 U1과 U2가 모두 Q에 대해서 했죠? 모두 Q. W 구할 때에도 모두 Q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여기에다가 모두 Q를 적어줘야 되는데 밑이 G죠. 근데 밑이 G일 때에는 G의 X는 여기다가 모두 Q를
요 x승 하나 모두 q를 하고 하나 동일하죠. 그래서 원래 얘네들이 다 모두 q에 대해서 연산된 애들인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두 q 그냥 무시하고 그냥 쭉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모두 q를 그냥 무시하고 풀어보면 WHM 여기는 D 곱하기 W 곱하기 R이죠. W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HM DR. 근데 W가 뭐냐면 S의 여기에요. 근데 S가 뭐냐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 W를 지우면 요 값이 요 분모로 적어주게 되겠죠. 그럼 W 지우면 요 밑에 얘네 HM 더하기 DR 하고 K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근데 여기 보면 똑같죠? 근데 분모에 K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는 위로 올리면 결국은 K만 남아요. G의 K승. 근데 G의 K승이 뭐냐면 G의 K승을 모두 P한 게 모두 P하고 마지막에 모두 Q를 하면 그게 R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요 결과를 여기 보면 요거를 모두 Q까지 했죠? 따라서 V는 R과 같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DSA 알고리즘의 A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이 서명을 보낼 건데 먼저 키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P는 59를 선택을 했고 P-1은 59 빼기 1 하니까 58이죠. 58은 2 곱하기 29예요. 그래서 요 약수 29를 Q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실제 DSA에서는 요 과정이 반복해서 수행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 58을 이렇게 소인수분을 했는데 2 곱하기 29에서 요 하나가 좀 큰 값이 나왔죠. 근데 아까처럼 요 1024 DSA 같은 경우는 얘를 1024빛, 그럼 Q는 160빛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P-1의 약수가 160빛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G로는 3을 선택을 했어요. 요 G를 구할 때에는 G의 Q승이 모두 P에 대해서 1이 나와야 돼요. 즉 3의 29승을 하면 모두 59에 대해서 1이 나와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기로 한번 직접 3의 29승이 1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Q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개인키 D를 7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공개키는 이 G를 이 7로 지수 연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공개키 PQ와 요 G와 그리고 Y를 이렇게 앨리스한테 보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서명을 생성을 해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에 대한 해시 값이 26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서명을 생성하는 과정은 우선 요 Q29보다 작은 그 랜덤하게 임시키 요 K를 선택을 했어요. 우선 10으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요 K를 지수수 연산해서 요 G 3에 대한 지수 연산 3의 10승을 계산해서 계산을 하고, 이때는 모두 P 59에 대해서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모두 Q를 한번 리덕션을 한번 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20이 돼요. 자, 주의해야 될 거는 3의 10승을 59에 대해서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을 끝마친 다음에 모두 29를 해야지, 어차피 모두 29로 할 거니까 59 무시하고 바로 3의 10승을 한 거를 바로 29로 모두 하면은 안 돼요. 3의 10승을 모두 59 하고 그 다음에 모두 29를 하셔야지 20을 얻을 수 있어요.
결과는 달라지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HM 해시값에 D, 개인 t, D와 요 R, 그리고 얘는 K의 역수예요. 보면 10 곱하기 3 하면 10 곱하기 3 하면 30, 요거는 1, 2죠. 모두 29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역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의 역수인 3을 곱해서 5를 구해요.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지수연산은 모두 P, 모두 59에 대해서 했지만 나머지 연산들은 다 모두 Q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서명 R20과 S5를 이렇게 보내게 돼요. 자, 여기서는 M 하면 요 M이 그대로 적혀 있는 이유가 M에 대한 해시값만 지금 요 예시에서는 26으로 했지 M이 지금 무슨 값일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M을 여기서 M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앨리스는 그럼 받은 메시지와 서명 RS 그리고 아까 받은 요 공개 키를 가지고 검증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요 S5 있죠? S5를 역수를 구할 건데 사실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원래 역수 구하는 과정은 좀 복잡해요. 근데 지금은 요 모듈러스 요 값이 요 작아서 좀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5 곱하기 6 하면 30 되죠? 30은 1 모두 29죠. 그래서 5에 대한 역수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요 6을 이용해서 W6을 이용해서 6에 HM 26을 곱해서 11을 U1 구하고, 그 다음 U2는 R 있죠? 요 20 R을 곱해서 4를 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요 G 값 있죠? G에 대해서 U11, U1인 11승을 하고, 4는 Y값이에요. Y값. 공개키 Y값에 대해서 U2, 4승을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수연산은 모두 P, 지수연산은 모두 P, 59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두 P를 해서 20을 구하게 되죠. 그럼 얘가 R과 같은지 본 거예요. 아까 R이 20이었죠? 그래서 지금 같기 때문에 유한 서명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ECDS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SA인데 엘리틱 커브를 이용한 DSA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굳이 엘리틱 커브 사용해야 돼? 그냥 DSA 사용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 DSA는 1024에서 3072비트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P가. 그에 반해 이 ECDSA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160에서 256비트를 사용한 이 정도의 길이만으로도 그냥 일반 DSA와 동일한 보안 강도를 제공을 해요. 따라서 이 ECDSA를 수행할 때 필요한 수행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자원량, 메모리 크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속도면이나 필요한 자원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ECDSA가 또 많이 사용되는 편이죠. 자, 그럼 이 ECDSA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키 생성부터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럼 이 키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까 DSA 같은 경우에는 P 만들고 그 소스 P 생성하고 Q 생성하고 그 다음에 오더가 Q가 되는 G 찾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매우 많이 걸려요. 근데 요 ECDSA는 그냥 타원 곡선을 미리 정해놓고 이 타원 곡선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 타원 곡선 2가 있을 때 요
E를 만들어 두면 우선 이 타원곡선 E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은 이 타원곡선은 유관체상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유관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듈러 값, 이 소수 P가 필요하고, 그리고 타원곡선은 y제곱은 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개수 a, b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타원곡선 정의를 위해서 이 p와 a, b가 필요한데, 이 p와 a, b는 매번 설명할 때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놓고 p하고 a, b를 정해두는 거예요. 즉 타원곡선 정해두고 이 정의된 요 타원곡선은 그냥 기본으로 이거 사용할 거다 기본으로 두고 요 타원곡선 상에서 ECDSA로 서로 설명을 주고받으면서 서명 생성하고 검증하고 하는 일이 수행되게 되죠. 그리고 이 타원곡선이 결정되면 요 P하고 A, B를 이용을 해서 타원곡선을 정의하면 저절로 또 정해지는 게 타원곡선 상에서 점의 개수도 정해지고, 타원곡선 상에서 곡선상의 점도 결정이 돼요. 이때 타원곡선상의 점들의 개수를 Q라고 할게요. 그리고 QG가 5가 되는 점 G도 찾아둔다고 얘기를 할게요. 이때 요 G가 앞서 DSA에서 아까 요 소문자로 나타냈던 요 G 역할을 해요. 요 타원곡선은 요 타원곡선상에서 애디티브 그룹을 성립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 연산이 덧셈이고, 사실상 요 G도 오더가 Q가 되는 하나의 원소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DSA에서 G를 선택을 할 때 G의 오더가 Q가 된다고 했는데, 요 G도 오더가 Q예요. 그래서 G를 Q번 더하면 항등은 5가 나와요. 아까 요 G도 어떻게 했냐면 G를 Q승을 하면 1이 나왔죠. 그러니까 곱셈을 Q번 하면 곱셈에 대한 항등은 1이 나왔고, 요 점 G도 Q번 더하면 덧셈을 Q번 반복하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인 요 인피니티 5가 결과로서 나와요. 그래서 이 포인트 G를 선택하는 게 아까 DSA에서 요 G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정은 아까 DSA랑 동일해요. Q보다 작은 아까 D, 개인키 D를 선택을 했었고, D가 이렇게 선택되고, 그 다음에 공개키는 아까 G에 대해서 D승을 했는데, 지금은 ECDSA니까 G에 대해서 D번 스칼라 곱 연산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공개키 Y를 얻게 되죠. 이때 Y는 점이 되죠. 곡선상의 점. 그래서 공개키는 타원곡선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P, A, B, 그리고 이 타원곡선 상의 점의 개수 Q, 그리고 오더가 Q가 되는 타원곡선 상의 점 G, 즉 QG 하면 항등 5가 나오는 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키를 곱한 요 G의 개인키를 곱한 점인 Y, 공개키 점 Y, 이렇게 해서 이게 다 공개키가 되고 이 D만 개인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명 생성 검증은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Q보다 작은 K를 랜덤하게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G에 K승을 했는데 여기서는 KG라고 하는 포인트 곱 연산 수행을 하죠. 그럼 X좌표, Y좌표 이렇게 나올 건데 그 중에 X좌표만 사용을 해서
이 X좌표를 Q로 나눈 나머지만 구해요. 그 다음에 S는 동일하게 수행을 해요. 아까 이 DS에서 사용했던 수식과 완전 동일해요. 모두 Q에 대해서 이 S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명 검증은 요 W하고 U1, U2 계산은 완전 똑같아요. S역 구해서 W 구하고, 그 다음에 HM 하고 곱해서 U1, R하고 곱해서 U2. 그래서 이 과정 완전 똑같고, 그 다음에 U1에 아까는 G를 U1 승을 했는데, 이거는 포인트 곱 연산을 바꿔주기 위해서 U1에 G로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Y를 U2 승을 해서 곱했는데, 여기는 Y를 U2랑 포인트 곱 연산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 이 지수 연산이 포인트 곱 연산이 되고, 이 곱셈 연산이 포인트 덧셈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때 또 x, y 좌표 점으로 계산이 될 건데, 그 중에 x 좌표는 또 가져다가 모두 q를 합니다. 그래서 이 v를 구하면 이 v가 또 r과 같은지 확인을 해서 같으면 유한 서명이다 라고 나타내게 되죠. 자, 그럼 요 v하고 r이 같을 때 왜 서명 유하다 라고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요 u1g 더하기 u2y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u1은 WHM이죠. WHM. U2는 WR이에요. WR인데 W를 묶어서 R이고, 근데 요 Y가 뭐냐면 Y가 DG예요. 여기가 또 D가 생기죠. 그리고 또 G로 묶었어요. 앞으로는 W로 묶고 뒤로는 G로 묶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G랑 곱셈이 되는 거죠. 근데 W가 뭐냐면 S의 역원이에요. S가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W로 지우면 얘를 분모에다 두면 돼요. 얘를 분모로 갖고 오면 H, M 더하기 DR 하고 여기에 K의 만쓸승이죠. 근데 지금 보면 얘랑 얘랑 똑같아서 없애고, 얘는 분모했으니까 얘를 위로 올리면 KG가 되겠죠. KG가 뭐냐면 여기 라지 R이에요. 그럼 요 R은 요때 얘가 나올 거예요. X1, Y1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요 V는 요 X1을 모두 Q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R은 여기 있는 X1을 또 모두 Q한 거예요. 따라서 동일한 애를 모두 V랑 R이랑 동일한 X1을 모두 Q한 것이기 때문에 이 V하고 R이 같아야 되겠죠. 같으면 유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서명은 디지털 메시지에 덧붙이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상에서 수행하는 그런 서명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서명이 내가 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사용하듯이 이 디지털 서명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죠. 이때 이 서명에 사용되는 이 개인키의 보유자는 유일하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무결성, 인증, 그리고 부인 방지와 같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서명 알고리즘을 살펴봤는데, 이 첫 번째는 RSA였습니다. 이 RSA는 이전에 암호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했고, 오늘 전자서명으로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 암호화를 할 때는 요 공개키 2로 지수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개인키 D로 지수연산을 해서 복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개키 2를 이용해서는 아무나 암호화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푸는 것은 이 개인키 D만 가진 사람, D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만 복화를 할 수가 있어서
보통 이를 이용해서 이 비밀키를 전달할 때 사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X에 비밀키를 넣어서 이거를 공개키로 암호해서 보내면 받는 측에서는 이 개인키로 풀어서 비밀키를 얻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 비밀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된 통신을 수행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RS의 암호화는 받는 사람만 풀어볼 수 있긴 하지만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하이브리드 된 방식을 사용을 해서 비밀키 전달하고 비밀키로 또 비밀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전자서명은 서명을 생성할 때 개인키가 필요해요. 따라서 이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서명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서명은 이 공개키를 이용해서 풀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서명을 검증할 때에는 공개되는 정보인 이 공개키만 있으면 다 이 서명 검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서명 검증을 수행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서명을 생성할 때 여기 보면 X에 대해서 X를 연산을 바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X가 메시지가 돼서 전달하려고 하는 서명을 하려는 서명 대상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짧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길면 이 지금 모두 n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풀 때도 모두 n에 대해서 나오니까 모두 n에서 나온 결과가 여기서 x가 나오기 때문에 x는 n보다 작아야 돼요. 서명을 수행할 때부터도 x가 n보다 작아야지만 이게 제대로 서명을 생성하고 또 검증까지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메시지 x를 직접 여기에 서명을 하는 것 대신에 여기 h로 표시한 이렇게 해싱을 거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서명 수행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해싱,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이런 해시, 암호학적 해시는 짧은 해시값을 가져요. 보통 해시 결과값을 다이제스트라고 부르는데 160bit이나 256bit, 384bit, 512bit과 같이 딱 정해진 길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길이가 짧든 길든 상관없이 딱 고정된 길이를 갖게 돼요. 만약에 160bit 결과를 갖는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보통 SHA-1이라고 하는 해시 알고리즘이 160bit 출력값을 가져요. 그럼 어떤 메시지든지 SHA-1을 통하면 결과가 항상 160bit으로 고정된 길이의 값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암호화를 하든 서명을 하든 지금 RSA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할 때 사용했던 고속화 방식이 전자서명 생성 검증에서도 그대로 사용된다고 했었어요. PQ 값을 알면 모두 N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 P 또는 모두 Q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이 주 연산이 모듈러 지수 연산이 거의 모듈러 지수 연산에 필요한 계산량이 약 2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PQ를 알면 D에 대한 지수는 모두 N을 하는 것 대신에 PQ를 사용함으로써 계산량을 줄이는 Chinese Remained the Theorem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때 암복화할 때는 복화할 때, 서명 생성 검증할 때는 서명 생성할 때, 즉 이 개인키를 사용할 때 PQ 사용하는 CRT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RT를 사용 못하는 얘네들, 암호할 때, 암복화할 때 암호화, 그리고 서명 생성 검증할 때 검증할 때, 이때는 2를 사용하는데, 보통 2를 phi n 이라고 phi n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GCD 2하고 phi n이 서로소가 되도록 2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D를 선택을 하게 되죠. 따라서 2를 먼저 선택을 하기 때문에 2를 선택하면 D는 자동으로 얻어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D의 길이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D 값은 조절할 수가 없고 2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D는 비밀 값이라서 D는 긴 값이어야 되죠. 물론 D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D로부터 E를 찾아내는 것도 가능한데 그 방법은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E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 E를 짧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E가 아무리 길었든 짧았든 상관없이 그에 대한 요 여건, 요 D는 거의 여기서 모두 phi n이기 때문에 n이 만약에 1024빛이면 phi n도 거의 1024빛이 되고 그럼 D도 거의 1024빛이 돼요. 요 값이 무엇이든지 얘가 뭐 3빛이든 1024빛이든 상관없이 역수는 요 n과 거의 비슷한 비슷한 길이를 가져요. 확률상. 그러면 n과 비슷한 길이를 가지니까 예측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E를 먼저 짧은 값으로 선택을 하고 D는 모두 phi n에 대해서 역수를 구하면 자동으로 그냥 긴 값이 선택되니까 이 비밀값 D는 길수록 길어야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E를 이렇게 짧게 선택을 하게 되면 우선 이 지수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비밀스럽게 갖춰야 되는 D는 자연스럽게 그냥 긴 값으로 선택이 되고 그래서 E를 짧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E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D를 선택을 하게 돼요. 만약에 D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 D를 선택을 한 다음에 D로부터 D에 마이너스 1승 E를 선택하게 되면 E는 짧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예 E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D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DSA와 ECDSA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키는 둘 다 D로 표현을 했고 둘 다 Q보다 작은 값이에요. Q보다 작은 값. 그리고 공개 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소수 DSA는 PQ 만들고 그 다음에 이 G는 원소 중에 하나인데 어떤 G냐면 Q승을 하면 1이 되는 보면은 곱셈을 Q번 반복하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와요. 이 점을 잘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개키 Y는 G를 D승해서 만들게 되죠. 자, ECDSA는 PAB, 모듈러스 P와 이 타원곡선상의 타원곡선의 개수 AB 이거를 결정을 지으면 타원곡선 E가 정의가 되고 타원곡선이 정의되면 그건 타원곡선상의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나와요. 그 점의 개수를 Q로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이 타원곡선상의 점들 중에서는 이 G 곡선상의 점들 중에서는 딱 Q번 더했을 때야 항등원 5가 나오는 점이 있어요. 그 점 중에 하나를 G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요 DSA는 곱셈을 반복하는 지수연산이 기본적인 연산이에요. 그래서 곱셈을 Q번 반복해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1이 나오고 요 ECDSA에서는 포인트 덧셈이 주요 연산인데 요 덧셈을 Q번 해야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5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얘하고 얘가 서로 비슷한 꼴이에요. DSA는 곱셈의 반복 수행, 즉 지수연산을 하고 그래서 이 곱셈을 Q번 했을 때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이 되고 요 ECDSA에서는 포인트 덧셈이 주요 연산인데 덧셈을 Q번 해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인 5가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요 G가 선택된 배경이 DSA나 ECDSA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비슷하게 이 파라미터들이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면 생성은 그렇게 해서 선정한 요 G를 임시 키인 K승을 해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임시값 만들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슷하게 선택된 요 G를 임시 키인 K로 포인트 곱 연산을 해서
요 점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요 R 프라임, 요 G의 K승에서 난 요 값을 모두 Q에서 R을 구하고, 얘는 ECDS에는 요 X1을 모두 Q에서 R을 구해요. 보면 딱 붉은 부분만 다르고 요 검은색 부분 같아요. 그래서 S는 그냥 동일하게 만들어내죠. 해시장 값에 DR 더하고 K의 여건 곱하고 모두 Q 상에서. 그 다음에 서면 검증은 요 W1, U2 계산하는 거는 동일해요. 자, 동일해요. S에 대한 여건 W. 그 W에다가 HM 곱하고 R 곱해서 각각 U1과 U2를 계산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DSA는 그렇게 해서 요 G에다가 U1을 지수승, 그 다음에 공개키 Y에 대해서 U2를 지수승 해서 이 둘을 곱하죠. ECDSA는 요 G에 대해서 U1을 스칼라 곱 연산, 그 다음에 이 공개키 Y에 대해서 또 U2를 또 스칼라 곱 연산, 그리고 이 두 개에 대해서는 포인트 덧셈.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값들에 대해서 얘는 그 DSN 요 값에 대해서 모두 Q에서 V를, ECDSN은 그렇게 해서 구한 X1, X좌표에 대해서 모두 Q에서 V를, 그 다음에 V가 R과 같으면 밸리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 요 G 선정하는 방식도 두 개가 비슷하고 다 오더가 Q가 되게끔 선정을 했고, 얘는 지수연산이고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 연산이고, 여기는 포인트 스칼라 곱, 여기도 모듈러 지수연산, 모듈러 지수연산, 포인트 곱, 포인트 곱, 그리고 요 둘 사이는 모듈러 덧셈, 여기는 요 둘 사이는 포인트 덧셈. 그래서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은 포인트 20포인트 곱셈이 되고, 곱셈 같은 경우에 모듈라 곱셈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덧셈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EC DPL만, EC LGAR만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미 본 적이 있어요. 그것과 비슷하게 DSA도 EC DSA로 비슷한 방식으로 변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DPL만, LGAR만, DSA만 기억을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 거기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EC DPL만, EC LGAR만, EC DSA도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오늘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